영어를 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 습득과 체득 단계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 역시 몇 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고 영어로 공부를 그렇게 해도 못 넘어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이어그램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뭐냐면 영어라는 언어를 공부를 할 때 큰 맥락에서 전체 큰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인데, 저는 제가 영어 자격증도 있지만 제가 한국어 자격증도 있어요. 한국어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든 한국어든 언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 언어 학에 대한 기본 큰 틀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배워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 언어를 배울 때는 반드시 목표를 두 개를 잡고 가요. 하나는 accuracy라고 해서 정확성이라는 걸 목표로 잡고 가고, 반대쪽에 하나는 유창성, fluency라고 해서 유창성을 목표로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는 목표를 잡고 가는데,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어떤 교육 자료를 만들 땐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유창성, 뭔가 회화나 말하기나 이쪽에 좀 더 집중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유창성에 맞는 방법론들을 끌고 와서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정확성, 완벽한 어떤 문장 하나를 만드는 이런 쪽에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정확성에 맞는 교육 방법론이나 이런 걸 끌고 와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뭐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틀이 있다. 근데 실제 목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 근데 이 둘이 약간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를 목표를 잡으면 나머지 하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이 두 점을 양쪽에 딱 찍고 큰 그림을 보면 문법, 어법, 말하기라는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말하기라는 건 유창성에 가깝고, 문법, 문장 법칙이라는 문법은 이 정확성에 가까운 컨텐츠인 거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법과 말하기 사이에 어법이라는 또 컨텐츠가 사실은 숨어 있어요. 어법의 어자가 말씀 어자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법칙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는 이쪽 유창성에 맞춰 있는 말하기는 특별한 법칙이라고 할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말하기에서는 내가 바로바로 말할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주요한 개념들이 몇 개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정확성에 맞는 문법에는요,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칙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법, 문장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 어법이 있다. 어법은 어자가 말씀 어자니까 말하기 법칙들이다. 이 둘 사이에 말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통된 법칙들이 있는데 몇 개 안 돼요.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사실 어법이란 파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공교육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세요. 그림을. 우리는 문법 공부하고 어휘 단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문법 잘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단어 많이 외우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수준이 딱 쌓이면 이제 말하기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공부해 왔는데 안타깝게 요 문법, 어법과 말하기로 넘어가는 요 사이에 이 장벽이 하나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도 그랬거든요. 일로 못 넘어가는 거야, 일로. 일로 넘어가려다 튕기면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돼. 무슨 생각? 아, 내가 문법이나 이런 게 부족한가? 내가 단어가 지금 딸린가? 다시 또 문법이랑 단어 공부를 해.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요. 말하기 쪽으로 하려고. 근데 또 튕겨요. 왜? 여긴 다른 영역이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영역이야. 말하기라는 건 체득과 체화된 영역이야. 문법, 어법, 단어 공부는 배움과 공부, 이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사이에 뭐가 있다? 커다란 어떤 장벽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시간의 장벽이라고 불러요. 시간의 장벽. 이 뭔 소리냐? 문법, 어법, 공부는요, 시간과 상관이 없어. 내가 언제든지 시간 내서 30분 공부하고 1시간 공부하고 바로바로 내가 공부한 게 이해가 됐고 내가 쓸 수 있는 날을 연습해 보려면 시간이 크게 영향을 안 줘. 내가 언제든지 공부한 거 뭐 노트에다가 적어 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말해 볼 수도 있고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이쪽 영역은. 근데 말하기는 다르죠. 말하기라는 건요.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진짜 많이 얻어가는 거야. 말하기 영역은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영역이에요. 시간과 함께 가는 영역이야.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제가 이거 유튜브 라이브를 찍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요. 지금 1초, 1초, 1초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이 시간 흐름에 맞춰서 제가 유창하게 계속 말을 하고 한국말로든 영어든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알아듣고 또 이 흐름에 맞춰서 제 강의를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의 흐름을 못하고 제가 만약에 말을 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볼게. 영어는 이 흐름 중요 완전 중요. 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영어였던 한국어였던 상관이 없어. 흐름에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내뱉어서 쭉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시간의 흐름이 단절된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답답하고 짜증나서 이제 튕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왔다가도 이게 뭐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이러면서 튕겨 나갈 거야. 짜증나고 못 버텨. 지금처럼 부드럽게 계속 말이 이어져 나가야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야.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야. 이 유창성 측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시간 흐름에 맞춰서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영어 콘텐츠들은 그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다? 공부, 이해, 배움, 학습, 문법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이유가 뭐다? 이쪽은 컨텐츠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아먹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만 잘 만들어도 수십 명, 수백 명한테 팔 수도 있고 적용이 돼.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분야고, 이쪽이. 근데 체득과 체화는요, 거의 1대1로 컨트롤 해야 돼요. 코치든. 그래서 원어민 강사를 뭐 1대1로 만나서 뭐 영어 회화를 배우든 이러면 효과는 이 유창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지만 비용이 또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죠. 이런 양날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정리. 자, 언어, 특히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큰 틀이 있어요. 정확성 측면과 유창성 측면이 있고 문법, 어법, 말하기라는 큰 파트가 있는데 문법은 정확성 쪽에 가까운 영역이고 말하기는 유창성 쪽에 가까운 영역이다. 근데 이쪽 문법, 어법, 단어 공부, 문법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차원을 넘어가는데 큰 장벽이 하나 있다. 뭐다? 바로 시간이라는 장벽이 있다. 이 시간을 넘어가려면 방법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